안녕하세요. 회계학교실 천기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회계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회계학과 하면 사실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다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회계학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드라마에서 회계학과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탁구 치는 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회계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탁구를 아주 잘 치는 그런 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서 좀 의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탁구를 치는 과가 맞더라고요. 1960년대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방사성 동위원소 진료실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회계학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진료도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 많은 박사 학위자와 교수 요원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구와 진료에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탁구도 치시고 또 탁구대회도 열어서 매우 즐거운 그런 연구와 또 진료와 또 여가 활동들을 많이 보내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탁구를 치는 과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회계학과의 핵심을 말해보자면 회계학과라는 것은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해서 진단, 치료, 연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간혹 들으셨겠지만 방사성 추적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어떤 형태학적으로나 또는 분자 표적에 대한 GPS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성 추적자 원리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검사를 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해서 치료하거나 또 검체 검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런 추적자 원리를 이용해서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상태를 이용해서 진단, 치료하는 의학 전문 분야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가 임상회계학도 물론 있지만 보다 더 임상회계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사약학, 또 방사의약품 개발, 또 이것을 영상화하는 기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핵물리학이라든지 방사선,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멀티 디스플리너리한 그런 분야이다. 의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회계학이라는 게 좀 생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회계학 검사들을 접하고 이미 접하고 있었습니다. 즉 진단에 있어서 약 130여 개 정도의 항목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종양이라든지 또 치매와 같은 신경계 영상이라든지 심장의 어떤 관료능을 평가하는 영상 등에서 회계학적인 검사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역시 다양한 종류의 검체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갑상선 암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이외에도 세라노스틱스라고 해서 분자 표적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 분자 표적 치료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임상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회계학 분야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새로 임상에 진입한 여러 가지 회계학 기술들을 보면은 이렇게 2011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임상에 진입을 하고 또 임상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이 되는 그런 계속 변화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변화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신문 뉴스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가 유럽의 비밀리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라노스틱스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표적 방사선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루타세라라고 하는 상품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 방법인데요. 즉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종양이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를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로 바꿔주게 되면 치료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역시 또 같은 분자 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와 같은 방법들이 국내에도 지금 활발하게 임상에 도입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계학과 의사로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변화할 것이고 또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의학이라는 분야는 계속 변화하는 과학 분야다 볼 수 있는데 회계학 분야는 거기에서도 계속 진화하는 그런 분야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진단제들이 계속 발굴이 되면서 우리가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이렇게 표적한 분자 표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 의료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그 어떠한 뜻을 펼칠 때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우상향하는 그 분야를 잘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미래의 가치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핵의학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탐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핵의학과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 추구의 방향은 disruptive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의학에서 핵의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파괴적 혁신의 문턱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구분되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굉장한 속도로 발전을 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어떤 화두는 플랫폼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호텔을 직접 예약하기보다는 에어비앤비를 하든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또 우버와 같이 플랫폼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핵의학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술을 한다, 약을 쓴다 또는 어떠한 장기를 치료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방성 추적자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암이라든지 뇌, 또 만성질환, 심장질환, 또 염증성 질환, 면역질환 같은 여러 가지 분야의 핵의학적인 기술을 플랫폼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의학 분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핵의학은 어떻게 혁신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세라노스틱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라노스틱스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치료와 진단을 동일한 분자 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건데요. 암세포를 골라서 방사를 전달하는 이런 신개념의 치료 방법들이 우리가 연구 분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임상에 적용이 돼서 영상을 보면서 이 추적자 이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신에 이렇게 퍼져 있는 암세포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분자 표적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우리가 완치에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꼭 어느 특정 암에만 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 분자 표적을 발굴한 다양한 종류의 암종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의학은 또 영상에 있어서도 최근에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홀바디 펫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인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토탈바디 펫을 이용해서 단 1초 만에 전신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MR과 펫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펫 MR 기술들은 이미 임상에 적용이 되고 있죠. 이런 토탈바디 펫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신의 특정 분자 표적이 어떤 카이네틱스를 통해서 분포를 하는지를 시리얼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혁신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굉장히 짧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소 방사선 양으로 정확한 진단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떠한 분자 표적을 더욱 특이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체에서의 분자 변화를 역시 더욱 특이하게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의학 분야는 더 사이언티픽한 부분들을 더 스페시픽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병원에서 핵의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핵의학과는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일 텐데요. 간단하게 우리 전공의들이 핵의학 분야의 전공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사, 관리와 판독을 하는 업무도 물론 있지만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는 주치 역할도 하고 또 핵의학 관련된 술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집단회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여러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희망을 한다면 이런 방사선 추적자를 이용하는 분자 영상, 나노의학 분야의 연구에도 전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보면은 앉아서 판독도 하기도 하지만 또 검사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방사성 분자 표적 치료를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회에서 본인들이 연구했던 부분들을 직접 발표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분야로 핵의학 방법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신약 개발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는 신약 개발 전임상 연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촬영하는 영상 외에도 또 이런 동물 영상들을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에 아주 좋은 테마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본원하고 이제 전공의 선발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예시로 분당 서울대병원의 어떤 일정을 보겠습니다. 물론 평일에는 판독 업무들이 주이지만 여러 가지 집담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외래 진료라든지 치료 업무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원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핵의학을 전공한 전공의 선생님께서 수련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핵의학 검사와 진료를 수행하는 전문의가 당연히 되겠죠. 다양한 진료 영역을 커버하므로 임상부터 기초까지 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의학 연상 판독, 또 핵의학 검사 관리, 핵의학 치료를 위한 환자 진료의 폭넓은 전문가가 될 텐데요. 이와 더불어서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하는 방사선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수련병원 과정은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이 각각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분당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핵의학과가 있는 병원들에게 오픈을 해서 컨퍼런스를 화상으로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다음에 암센터, 보라매 병원 4개 병원이 주가 되지만 15개 이상의 병원이 청강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이제 타 병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검사들이나 핵의학 진료들, 또 새로 시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임상 시험들, 또 기초 중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일반적인 방법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핵의학 분야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병원과 병원 외의 삶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전문의로서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고 싶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방금 전까지 병원에서의 삶도 있었지만 병원 이외의 삶을 과연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우리 핵의학 전공의들의 삶을 한번 바라봐 봤습니다. 우리 핵의학 교실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구성원들의 삶을 존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의학과는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중환이 별로 없고 응급이 별로 없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별로 없는 어떤 면에서는 산무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핵의학 전공의들은 본인이 잘만 계획을 한다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핵의학과는 또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데요. 스스로 조절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어떤 급한 일이나 반드시 해야 될 업무를 미리 계획을 한다면 본인의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저녁 있는 날 또는 저녁 없는 날을 고를 수도 있겠죠. 물론 본인이 조절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날이 될 수도 있겠으나 본인이 선택한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전문의 고년차가 될수록 연구 또는 개인 일을 집중해서 할 때를 위해서 일의 양을 합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족 같은 과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존중하는 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핵의학과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전문의가 되어 높은 자유도 속에서 핵의학과 의사로서의 삶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라는 것은 연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연구를 하는 의사가 되고 판독과 같은 진료 업무를 좋아하는 의사라면 판독을 잘하는 의사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는 의사 또 저녁 있는 삶의 취미를 즐기는 어떤 풍요로운 의사 등 선택의 폭은 매우 넓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핵의학과 수련 과정에 우리 지난 전공의들의 삶을 이렇게 봐보면 물론 이거는 코비드가 있기 전인데요. 다양한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소셜 액티비티도 했었고 또 전공의 간의 여러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 또 교수진과의 다양한 어떤 인터액션들을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다. 즉 핵의학과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외국 학회에도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꼭 참석을 해서 학회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여러 가지 소셜 액티비티에도 다양하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즉 공부만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소셜 액티비티들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마이크로스코픽한 복지, 또 포스트 코비드에 맞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로서 어떤 삶을 사는지 선배들의 진로와 또 해당 전공의 현 시대, 또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저희가 1960년대에 방사능 동요소 진료실을 시작하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핵의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에 그 60주년이 돼서 60주년 기념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한 바가 있어서 짧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여기 보시는 유튜브에 원본 자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렸다시피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의 역사는 대한민국 핵의학의 역사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1960년대에 그 동요소 진료실로 시작을 해서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핵의학 분야를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이하게도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2명의 세계 핵의학회 회장이 배출이 됐다라는 점도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핵의학 분야는 세계 3, 4위권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국내 기술 기반의 최초의 표적 핵의학 치료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고, 또 최초의 펫 MRI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도입을 했고, 또 핵의학 나노융합 기술이라는 것도 현재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 기반 기술들을 접목해서 핵의학 분자 영상 분야를 더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는 최초와 또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수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또 최근에 핵의학과를 수련을 마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최근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봤더니 최근 15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다 이제 유수의 대학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교수 또는 과장으로 대부분 다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본다면 핵의학과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가장 흔하게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은 이와 겸해서 분자영상, 나노의학, 의공학, 또 AI, 유전체학 등을 바탕으로 한 기초 중개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핵의학 및 분자영상, 신약 개발 등과 관련된 산업계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즉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나노의학 및 분자영상 등 전담 의과학자로의 진로도 또 있습니다. 방사선 의학 분야, 또 바이오 제약 신약 개발에 관련된 기업의 창업가 등의 진로도 지금 활발하게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핵의학 전공을 다양하게 살려서 인류의 건강에 옳은 일을 추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우리 회계학 교실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개업할 수 있는 과를 많이 선호를 하지만 저희 회계학 교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업할 수 있는 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회계학 교실의 교수진들이 이미 벌써 5개에 가까운 기업들을 창업을 하거나 창업의 주요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서울대학교 회계학 교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를 알고 있나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호기심과 설레임을 느끼십니까? 물론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규칙적인 형식을 더 좋아하고 규율과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길, 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또 어떤 호기심과 또 새로운 개척 정신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만드는 창의적인 그런 개척자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회계학과와 궁합을 위해서 간략한 성격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생각해보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8개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자기가 만족한다고 한다면 회계학과에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5가지 이상의 어떤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학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회계학 교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